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어제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오후장까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은 오후장으로 가면서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5%로 마무리했고 또 코스닥은 오늘 1%가 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주 대부분의 종목들의 약세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좋지 못했었고 또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도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저PBR 관련주들 이쪽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고 또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잖아요. 때문에 업종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의 파란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6천억이 넘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을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무려 5조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지 못했다고 해도 지난달에는 7조 원대 이상을 유지를 했었다면 지금은 5조 원대까지 많이 내려왔고 또 두 달 전으로 가볼까요? 한 5월, 6월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9조 이상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거래대금 얼마나 저조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은 5,800억 굉장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다행히도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일렉트릭, 한국콜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기아, 삼성 SDS, LG전자, LIG넥스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다행히 미국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1.1%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동일했었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1.2%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도 2.1%의 급등이 나오면서 다행히도 어제 시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으로 연결이 되진 않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0.1%, 또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0.5%의 약세름과 함께 오늘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여전히 추세가 하락 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는 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짧은 단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이틀 전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 오늘은 1%의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단봉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많은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추세는 하락 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석 전주에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시장을 관망해 보시고요. 또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지난 14년 동안 추석 전보다는 추석 이후의 흐름, 그때의 흐름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도 없잖아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오늘 오후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파란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그래도 오전장은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제 저점을 모두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약세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것이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세가 깨진 결정적인 이유 바로 지금의 실적이 아닌 앞으로의 실적 둔화, 또 기술주는 내년에 침체 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라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오히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왔고 그 침체로 인한 실적 감소까지
그런 부분이 지금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혹시나 조금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저하게 지금의 주가 위치는 내년에 기술주의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실적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다 라는 가정이 모두 주가에 지금 반영된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전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찌 본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들, 경기 침체를 통한 반도체 이익 감소,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의 생각과는 조금은 반대로 움직일 때 그때는 또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모든 최악의 가정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게 조금은 틀렸구나 라는 것이 조금만 시장에 비춰진다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나 기술주, 그 업종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과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기술주의 주가 약세름이 이어지니까 그동안 조금은 반대로 움직였던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도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관련주들, 이쪽은 또 주가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어요. 여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CMO 기업, CDMO 기업이죠. 왜냐하면 중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게 글로벌 랭킹 4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발생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 매출이 없어진다면 전 세계 글로벌 바이오 CMO 기업들, 이 기업들이 파이를 나눠먹기를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국내 CMO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통과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잘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국내 대표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오늘 4% 급등과 함께 장중에 다시 한번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100만원을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가가 100만원을 돌파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사상 신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바이넥스, 이 종목도 오늘 시장 흐름과 달리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일봉상으로 본다면 여기 60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하락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던 만큼 종가는 어디에서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팩트 뉴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의 강세가 나온다 라는 것은 뉴스에 팔자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약 관련주들,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벤티지랩, 그리고 블루엠텍, 또 대봉 LS, 이런 종목들이 비만약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 비만약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다음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살 빼는 것 외에도 노화를 늦춘다든지 또 알츠하이머, 암, 감염에 따른 사망까지 크게 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오늘 한미약품의 기사를 보면 살 빼도 근육은 증가하는 신개념 비만약을 11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지 살 빼는 것을 넘어서 거의 만병통치약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인 만큼 이런 부분이 정말로 팩트가 될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 때문에 비만약 관련주는 10월과 11월쯤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약 관련주는 좋지 못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추세를 같이 이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밤에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래도 RSI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종가가 30포인트 근처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면 지수로 볼 때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급락보다는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